자, 다음 전화 또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보유주택이 한 채 있고요. 네, 여유 자금이 2억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강벨트의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요. 네, 저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무조건 이제 한강 라인이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1주택자시고 여유자금 2억 정도로 한강을 끼고 있는 곳이 어디가 괜찮을지 재개발 투자지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규 네.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한강벨트 쪽에 자,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지금 재개발 투자에 대한 움직임이 상반기까지 상당히 뜨거웠다가 또 10.15 대책 나온 이후로 조금 주춤했지만 그래도 우리 다세대 빌라 특히나 재개발에 움직임이 있는 부분들,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실거주 의무가 없죠. 우리 재개발 투자와 관련되어서는 아직 전세를 안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살아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고요. 아직 이렇게 갭을 안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오버슈팅 때문에 꾸준히 관심이 이어져 있죠. 특히나 한강벨트 쪽 같은 경우 어떻죠? 지금 아파트 시세가 10.15 대책 이후 주춤해서 이렇게 강력한 규제니까 내릴 줄 알았는데 자,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아파트가 다 상승 전환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특히 핵심지 한강벨트 또 강남 3구 그렇죠? 자, 한강벨트 쪽에서 그런데 조금 보시면 보유자금을 좀 보신다면 조금 그 지역적으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강벨트 쪽에서 보신다면 그래도 우리 합정 망원 쪽 또 상수 또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 우리 마포 합정 라인 정도 그리고 이렇게 지내가면서 용산하고 한남 성수 보면 어떻죠? 대부분의 한강벨트 라인은 다 아파트들이 이미 포진을 해 있어요. 소액으로 전세를 안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대략 합정 상수 요 라인과 자양동 라인 정도가 강북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쪽에서 보신다면 한강변 라인 쪽은 대부분 역시 아파트가 이미 포진이 되어 있고요. 이 잠실 쪽 라인 중에서 한강벨트 쪽 라인보다는 조금 아래쪽인데 이렇게 탄천을 보면서 송파의 이런 재개발의 초기 움직임들이 있는 곳들 그렇죠? 네, 뭐 삼전, 석촌 이런 강남 3구 쪽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는 쪽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투자금을 좀 보신다면 예전에는 1억, 2억대로 투자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부분들의 매물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재개발들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부분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자,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파트가 되려는 가능성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근처에 저층 저밀로 되어 있는 재개발 구역들의 빌라도 같이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을 조금 보자면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합정, 망원, 상수 이쪽에서 조금 구축 또는 신축 또 이런 걸 구분하기보다는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 그렇죠? 구역 내에서 쏙 들어가 있는데 내 돈, 즉 빌라 매가 자체보다는 전세를 충분히 맞추면서 그래도 아파트가 될 때까지는 전세를 4바퀴, 5바퀴 한 10년, 12년을 버텨야 되니까요.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양동 쪽은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잠실 아래쪽에 지금 초기 움직임이 있는 이런 석촌, 삼전동 이런 데도 같이 보시면서 마포 쪽 라인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재개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셔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지역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억 정도의 금액으로 우리가 좀 관심 가져 보실 수 있을 만한 곳 좀 크게 일러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지금 헬리오 25평을 갖고 있는데요. 네. 여기 헬리오에서 33평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이제 엘리트 잠실 쪽, 네. 레이크 팰리스 요런 쪽으로 33평으로 옮기는 게 좋을지, 네. 그렇지 않으면 올림픽 선수촌이나 우성 1, 2, 3차 그 재개발 쪽으로, 재건축 쪽으로 가는 건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이제 잠실 일대를 탈탈 털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헬리오시티에서 평수를 늘려갈까 네. 아니면은 잠실 엘리트나 레이크 팰리스가 좋을까? 네. 이것도 아니라면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는 어떨까? 네, 맞아요. 네. 궁금합니다. 저도 답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바로 좀 답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헬리오시티, 지금 실제로 아파트 시세, 전반적으로 송파구 쪽 아파트 시세를 견인 리딩하는 대단지 중에 하나 지금 거주하고 계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실수요로서 갈아타기를 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경우의 수를 지금 3가지 말씀하셨어요. 네. 헬리오시티 앞쪽에서 여기서 큰 평수, 그렇죠? 예, 큰 평수로 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거주 만족도도 높이면서 특히나 엘리트 단지들,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레이크 팰리스까지 보셔서 이렇게도 검토하셨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재건축, 그죠? 네. 재건축 이슈가 있는 쪽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자, 우성 1, 2, 3차도 보시고 또 재건축 올림픽 단지 중에 선수촌. 어디를 보셨어요? 올림픽 선수촌. 올림픽 선수촌. 네, 올림픽 선수촌하고 우성 1, 2, 3차는 가격대가 최근 조금 많이 상승세가 타고 있는데 이쪽도 같이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크게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과 네. 시세 차익을 많이 본다라는 부분들은 2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은요, 네. 수요가 많은 부분들, 즉 입지가 좋은 데를 고르는 것이 첫 번째예요. 자, 그런 사이클 내에서는 방금 언급해 주셨던 단지들이 다 포함이 되죠. 두 번째는 뭘까요? 입지 시대이기도 한데 두 번째는 가능성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 이미 셋업이 되어서 살기가 좋은 아파트들도 물론 좋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변화의 가치와 가능성이 높은 쪽에 대해서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더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어요. 비견한 예로 보았었을 때 실제로 지도를 조금 더 보시면 우리 여기 간단하게만 예시를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잠실 주공 5단지랑 요 옆에 엘스 리센츠 같은 경우에 서로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었을 때 늘 시세가 10억에서 12억 사이 정도는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사실 입지로 보았었을 때 주공 5단지가 좋다? 충분히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미래에 대한 가치,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죠. 지금은 좀 녹물이 나오고 주차도 좀 불편하지만 확실히 여기는 이제 곧 새 아파트, 대단지 새 아파트로 탈바꿈할 부분들에 대한 것이 7, 8년 뒤에 예견이 되고 있고요. 엘스나 리센츠는 지금 살기는 좋은데 앞으로 10년, 15년 내에 재건축이 되어서 새 아파트가 될 가능성은 지금 보이진 않고 있어요. 자, 지금은 명확하게 가능성의 시대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언급해 주셨던 단지 중에서 자, 서울의 평균 주택 상승률보다 명확하게 우상향 기울기를 보이는 송파구, 그 송파구 내에서도 리딩하고 있는 시세 차익을 큰 폭을 본다 그러면 우선 순번으로 우성 1, 2, 3차 쪽 네. 첫 번째로 권유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 뉴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재건축 두 번째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우성 1, 2, 3차나 아시아 선수촌 같은 경우에 최근 매물이 많이 잠겼어요. 자,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사실 보면 우리 장미 1차 옆에 잠실역 오른편에 최근 미성 크로바 재건축한 잠실 레 그리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입주를 했어요. 입주장인데
여기가 조합원 분양가가 18년, 19년에 6억 8천이었는데 분담금을 5억 8천 정도 내서 34평으로 변화를 했어요. 총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되죠? 11억 정도인데 최근 실거래가 44억, 43억을 찍었어요. 네. 조합원 분양가 대비해서 일반 분양가, 즉 일반 분양가라기보다는 이제 시세죠. 신축 시세. 예, 정확히 표현을 하면 4배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근데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입지를 보자면 어때요? 여기는 사실 잠실의 좀 변방이에요. 핵심지로 네. 보면. 네. 우성 쪽이라든지 한강변 라인이 입지로는 더 좋단 말이에요. 이쪽이 34평 신축이 40억대를 찍었다? 시세를 리딩하는 견인단지 이쪽 라인들 뭐 잠실본동 재개발도 요즘 너무 인기가 있고 이러한 아시아 선수촌 우성 1, 2, 3차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이쪽 지역이 신축이 되면 40억대야?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 기대감, 기대감과 미래 변화 가치들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보다는 더 시세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형태에 대한 움직임, 기대감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지금 실거주에 대한 불편이 실거주에 대한 불편함이 다소 있으시더라도 시세 차익을 생각하신다면 미래에 대한 변화를 다 온전히 품에 안을 수 있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입지가 조금 더 좋은 쪽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전문가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재건축 중에 그 우성 1, 2, 3차나 그 장미나 네. 올선 중에는 그럼 입지 때문에 우성이 제일 추천하시나요? 무엇이 더 좋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사실 그때 나오는 가격대, 그렇죠? 평형대 좀 달라요, 그렇죠? 예, 네. 그때 나오는 매물들에 대해서도 좀 저는 전반적인 대한 방향성이나 시세의 네. 흐름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장미 1차도 좋아요. 네. 주공 5단지도 좋고 좋죠. 자, 중요한 부분들은 아직은 그래도 우성 31평 형대가 지금 헬리오시티에서 지금 33평 갈아타는 부분들에 대한 요 바운더리 내에서는 가격에서는 좀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 그러니까 실제로 10억대, 20억대, 30억대를 봤었을 때 그 안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짠다. 투자 관점에서 네네네. 봤었을 때. 그랬었을 때 선택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동의 거대한 효과, 잠실 종합운동장의 마이스 효과들을 보았었을 때 충분히 앞으로 지금보다는 큰 폭의 시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추천 그리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실의 전반적인 얘기 저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들이 모아놓은 돈 2억 좀 하고요. 제가 1억 정도 보태가지고 네. 재개발 빌라를 살려고 하거든요. 네. 용답동이나 청량리 거기를 보고 있는데 네. 많이 오를지 그게 궁금해서요. 혹시 또 네. 다른 지역 중에 네.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지역도 조금 궁금하고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돈 1억, 아드님 돈 2억 네. 합쳐서 3억. 3억 네네. 정도의 금액으로 동대문구 쪽, 뭐 청량리 쪽 이쪽 보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재개발 투자처 어디가 괜찮을지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3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자,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려고 그러는데, 동대문구, 용답, 청량리 여기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세 차익을 보려고 그러는 이런 서울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검토하고 계신 걸까요? 네, 전반적인 거.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청량리 쪽하고 두 군데 다 같이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네. 우선 청량리 쪽 보시면 청량리는 사실은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느낌으로 보셔야 되냐면 전반적으로 지금 청량리는 두 가지 특징이에요. 나 혼자 재개발이 아니고 정비 사업이
동조 현상이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미 주변에 개발이 된 곳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청량리역 쪽이. 자, 그런 형태에서 봤었을 때는 저는 요렇게 한번 선택 사항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거주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청량리 쪽에 좀 거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조금 길게 가져간다 포지셔닝을 자 롱텀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 청량리역 남측의 전농구역이라든지 또 우리 용두동 또 동대문구 쪽 아래쪽 위쪽 구청 위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들은 롱텀으로 보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미 정비 사업의 추진 즉 속도감이 조금 빠른 데들 보는 부분들은 사실 이쪽을 보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지역을 넓게 본다 그러면 저는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시세 차익을 많이 보는 쪽과는 같은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냐. 지금은 실제로 일반 분양 분량을 많이 뽑아요. 우리는 지금 빌라도 사야 되는데 일반 분양을 많이 뽑는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분담금이 좀 적어지잖아요. 일반 분양을 많이 하면. 자, 그러면 빌라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데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사업성이 좋아서 분담금을 적게 낸다. 그런데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청량리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아직 국민 평형대가 20억대를 웃도는 단지들이 많지 않아요. 아직 평균 20억대를 뚫고 올라가는 시세 견인을 아직 해주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왜? 우리는 아파트가 살려는 가능성을 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떤 부분 말씀을 좀 드리느냐. 이런 부분들의 청량리 쪽만 보시는 부분 말고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보셔서 사실은 3억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실제로 우리 용산 쪽은 조금 가격이 좀 셀 수 있는데 지금 초기 재개발 형태로 보았었을 때 이러한 우리 사당 방배 쪽 라인들 그리고 우리 잠실 송파의 잠실 본동이나 또 이런 송파구의 이런 재개발 쪽이 있는 부분들 또 반포 IC 옆에 현재 초기 재개발들의 움직임이 있는 부분들 또 양재 시민의 숲 라인 쪽에서 지금 초기에 움직임들 꿈틀꿈틀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강남 초기 재개발이나 한강벨트 쪽에서 충분히 3억 정도의 가격대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청량리 용두동 쪽만 보시지 말고 시야를 조금 넓게 보셔서 제가 말씀해드렸던 이런 구역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셔도 이런 지역 분석들은 한번 쭉 체크를 해보니까 한번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지금 가용 금액이 적지 않은 돈이어서 그래도 또 강남 쪽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